로봇팔이나 움직이는 로봇을 볼 때 과연 저 로봇은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하고 궁금했던 적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가정용 작은 로봇 청소기가 소파를 들어 올릴 수는 없겠지만 공장에 있는 거대한 산업용 로봇은 무거운 배터리 팩도 쉽게 들어 올립니다. 이처럼 로봇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가반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가반하중은 말 그대로 로봇이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 운반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뜻하죠. 그렇다면 로봇의 가반하중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로봇 액추에이터가 들 수 있는 무게를 어떻게 계산하고 결정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설계하고 안전성까지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물론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심호흡까지 필요한 복잡한 계산은 아니니 편하게 보세요. 먼저 토크란 무엇일까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 즉 회전력을 뜻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 필요한 힘을 토크라고 표현하는데요. 물리학적으로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문이 경첩에 가까운 부분을 미는 것보다 문손잡이처럼 경첩에서 먼 부분을 밀면 문이 쉽게 열리죠. 동일한 힘이라도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더 큰 토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로봇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로봇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토크는 그 물체의 무게에 중력 가속도 9.81을 곱해 얻은 힘에 물체를 들어 올리는 팔의 길이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길이를 1m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뉴턴미터라 하죠. 예를 들어 5kg짜리 물체를 1m 길이의 로봇 팔 끝에서 들어 올린다면 필요한 토크는 대략 5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1 곱하기 1을 해서 49.05Nm가 됩니다. 자, 이제 기어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토크를 늘리는 비밀병기로 흔히 기어를 사용합니다. 기어비는 보통 A 대비 형태의 비율로 표현되며 출력 기어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입력 기어가 몇 바퀴 도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기어비가 10대 1이라면 입력 측 모터 기어가 10바퀴 돌 때 출력 측 기어가 한 바퀴 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전 속도를 줄이는 대신 출력 측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기어비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 기어를 낮추면 페달은 더 많이 돌려야 해도 힘은 세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작은 모터도 감속기를 연결하면 천천히 도는 대신 힘을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 수 있게 됩니다. 기어비가 토크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극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어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기어비가 높다면 출력 측에서 아주 큰 토크를 만들어내지만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어비의 선택은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로봇팔 등에 유용하죠. 반대로 기어비가 낮다면 출력 측 속도는 빠르지만 토크는 작아집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자동화 작업에는 적합하지만 무거운 하중을 들기에는 어렵습니다.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로봇 설계자는 필요한 힘과 속도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설계에 필요한 토크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역산 계산이라 부르죠. 이론은 아주 쉽습니다. 방금 설명한 토크 공식을 거꾸로 활용하면 됩니다. 우선 로봇이 주로 들게 될 물체의 무게와 거리로부터 필요한 출력 토크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선택한 기어비와 효율을 고려해 모터가 제공해야 할 토크를 역산하는 거죠. 이제 간단한 수학이 들어갑니다. 믿어주세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 출력 토크 나누기 기어비 곱하기 효율은 모터 토크가 됩니다. 먼저 효율을 알아볼게요. 모터에서 베어링을 거치고 기어가 물리는 과정 등에서 생기는 마찰과 열 등으로 토크가 손실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속기 제품 등을 보실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감속기들은 0부터 1 사이, 예를 들어 효율이 80%라고 하면 0.8을 곱하면 됩니다. 이제 기어비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출력 측에 100Nm의 토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죠. 감속기의 기어비는 10대 1, 기어 효율이 80%, 0.8 정도라고 하면 모터에는 100 나누기 10 곱하기 0.8은 12.5Nm의 토크가 요구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모터 스펙상 토크가 12Nm보다 낮다면 이 작업은 무리이겠지만 12Nm 이상의 토크를 낼 수 있는 모터라면 기어의 힘을 빌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12Nm 이상의 모터에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죠. 배터리를 활용하는 무선 환경이라 가정한다면 우리는 모터의 힘을 낮추고 감속비를 올리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모터의 토크를 2에서 4Nm 사이에 맞게 낮춰서 커스텀해보죠. 요구하는 출력 토크는 100Nm로 가정하죠. 감속비를 49대 1까지 올려 약간의 속도를 포기해볼까요?
100 나누기 49 곱하기 0.8은 약 2.5Nm가 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3Nm의 모터 출력만으로도 같은 100Nm의 출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율인데요. 계산상 3Nm만 필요해도 모터는 6Nm 정도로 여유를 두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모터가 덜 무리하고 수명도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율 또는 안전계수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로봇 설계의 목표는 필요한 임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수행할 만큼의 성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짐을 옮기는데 5톤 트럭을 동원하는 일은 비효율적인 것과 마찬가지죠.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그 사용에 맞게 낮은 가반 하중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며 산업용은 그 반대일 수 있죠.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